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이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 시작할 때 10,000원이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 계속 떨어져가지고 2,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5년 후부터 반등을 해서 다시 10,000원이 됐다. 근데 그 사이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사니까 원금은 1,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10,000원에 사고, 어떤 건 2,000원에 사고, 어떤 건 7,000원에 사고. 그럼 평가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0,000원이 10,000원 됐으니까 뭐 1,200만 원 원금 근처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2,410만 원이에요. 적립투자 좋은 점이 뭐냐면 강창희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에 젊은 분들 중에는 뭐 착실하게 돈 모으는 분들도 있지만 뭐 요즘에 뭐 돈 모아봐야 별 의미도 없고 뭐 집도 못 산다 해서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막 흥청망청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사실 사람이 10만 원 정도는 다들 저축은 할 수 있는데 네. 뭐 이 정도도 못 모을 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1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모으면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네, 저는요. 그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에 이렇게 투자하는 분 중에 상당히 신용거래라든지 네. 그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말이 내가 목돈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지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선요. 그 투자의 원칙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 또는 어떤 자금을 해야 되냐면 단기간 내에 쓸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네. 그러니까 급한 돈이라든지 빌려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돈. 그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빌려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도 안 되고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꼭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목돈이 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목돈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그럼 그분들한테 말하기를 적립식 투자의 마력을 매직 파워죠.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이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 시작할 때 그게 펀드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는데 10,000원이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 계속 떨어져가지고 2,000원까지 떨어졌다. 네. 그리고 5년 후부터 반등을 해서 다시 10,000원이 됐다. 근데 그 사이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사니까 원금은 1,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10,000원에 사고, 어떤 건 2,000원에 사고, 어떤 건 7,000원에 사고 그렇게 않겠습니까? 네. 그럼 평가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200만 원이 원본인데 그 사이에 산 거를 그 10,000원에 그때가 10,000원에 평가해야 되니까 평가의 합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요. 10,000원이 10,000원 됐으니까 뭐 1,200만 원 원금 근처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2,410만 원이에요. 네. 밑에 적립투자 좋은 점이 뭐냐면 떨어지면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때는 수량을 많이 살 수가 있거든요. 뭐 거기 많이 수량을 사놓으면 약간만 올라가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립식 투자의 마력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적립투자 시작하는 분들이 한 5개월쯤 하다가 계속 떨어지면 김서서 안 해버려요. 떨어지면 그 갖고 있는 그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우량 상품인가 아닌가는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우량 상품인데도 떨어졌다면 그거는 참고 이 적립투자의 마력을 믿고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기회니까. 그 퇴직연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퇴직연금이 펀드로 30년, 40년 적립식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자산에 초장기 투자를 한다 네. 하면은 결국에 승리하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어려운 이유가 조금 빠지면 네. 옆에 또 막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항상 있으니 막 갈아타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미국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결국은 성공 체험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성공 체험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예를 들어 좀 떨어지면 혹시 이것이 그 사이에 펀드의 운용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건 좋은데 네. 그때 그냥 팔아버리고 또 단 거 바꿨다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뭐 큰 돈 벌 목적으로 네. 처음에 뭐 적립식 투자하겠다고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초장기로 돈이 필요 없을 만한 금액만 시작해야 되는데 막 네. 목돈 막 넣다가 그러니까요. 다시 이제 더 늘 돈이 없는 거죠. 막 40대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인가요?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어느
대형 증권사 한 두세 개를 합계를 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가 1년에 회전율은 1년에 몇 번에 사고 파는 거죠. 네. 6,800%라고 그러더라고요. 100%면 한 번 샀다 판 거거든요. 네. 해외에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펀드 같은 거 운영하는 회사의 자산운용사의 연평균은 30-40%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사고 파는 거예요. 옛날 코리아 펀드가 그랬어요. 네. 근데 1년에 6,800%라는 것은 68번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 꿈에도 나타나요.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일에 지장이 있어요. 직장인들은요, 일에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엄청난 금융자산이거든요.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68번을 샀다 팔았다 정신 팔면은 일에서 성공할 수가 없고, 이 100세 시대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쩌다 한 번은 맞힐 수 있지만 68번을 어떻게 계속 맞춥니까? 통계로 나타나는 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예. 그만큼 또 빨리 부자 되고 싶다는 욕심 예. 때문에 그리고 좀 또 그런 거죠. 뭐 구워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거예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결국에 좀 길게 보고 장기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우리가 장기 투자라는 말 하면 사람들이 식상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김세석 제 강의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김세석인데 뭐냐면 이렇게 적립식으로 해서 목돈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목돈이 되면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분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분산을 시키는데 그걸 저는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죠.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금융상품을 넣는 바구니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한 10년쯤 했더니 1억 2천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천만 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주식형 펀드나 주식 한 군데 몰빵하면 안 되고 자기 형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네. 형편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인생이 기니까 공격적으로 해도 되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네. 그게 나이가 첫째가 요인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재산 상태예요. 부자는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근데 돈이 없는 분은 오히려 예금해놓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예요. 오히려 부자는 예금하고 반대죠. 그 돈이 없는 분들은 이판사판으로 걸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상태. 네. 세 번째가 뭐냐면 가족 상황. 내년에 시집갈 딸이 있는 사람은 한 5천만 원 정도는 단기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상황이 포트폴리오 영향을 주는 거예요. 투자 기간 얼마 동안 할 건가. 그다음에 자신의 성향. 약간만 떨어져도 가슴이 덜덜덜 떠는 사람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좀 약간 떨어져도 태어난 사람은 약간 공격적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 가지고 이제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의 비율을 짜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짭니까? 그러면 되게 금융회사 괜찮은 회사를 가면 설문지를 줘요. 네. 설문지에 대답을 하면 자기 성향이 거기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그 비율에 맞게 짜놨는데 그것도 다 귀찮다. 그러면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예를 들어서 50대면 100에서 50 빼면 50 남잖아요. 네. 50은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공격적인 데 넣어놓고 나머지 50은 채권형 펀드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안정적인 데 넣어야 된다. 그런 식의 비율을 짜서 분산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죠. 네. 사실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정석적인 얘기인데 네, 네. 그 정석적인 얘기를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 가서 항상 손해를 보고 나오니 네. 어찌 보면 뭐 100년 이상의 어떤 금융 역사에서 이미 검증된 거 아닙니까? 자산 배분과 이 뭐 포트폴리오 구성. 그래서 저는 당연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경청해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끊임없이 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를 지키는 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뭔가 당연한 거를 좀 예. 재미없어하고 예. 좀 지름길을 찾기 마련인데 예. 자극적이게 좀 보이는 게 항상 좀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길게 보면은 좀 네, 네. 항상 꼬이더라. 요즘에 아예 그 배당주 투자 위주로 하는 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배당 투자하는 게 뭐 따박따박 월세 받듯이 돈도 들어오고 뭐 주가도 올라가더라. 배당주 투자에 좀 이렇게 많이 비중을 태우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주위에도 저와 비슷한 연배에서 주식은 딴 거 안 해요. 배당주 투자만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미국도요. 이렇게 이제 나이 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좀 네. 변동성이 큰 상품에는 안 해요. 코카콜라 같은 데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배당주 투자니까 주로 이제 시니어들 경우에는 저는 배당주 투자에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배당 투자의 장점이 뭐냐면 첫째
꾸준히 소득이 발생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후 생활비 쓰는데 도움이 되는 게 하나고요. 장점 중에. 두 번째는 배당을 받아서 좀 남는 돈은 재투자하게 되면은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가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하나가 있고,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들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는 크게 시장 하락시에도 손해를 안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래서 배당 투자는 짭짤하게 돈을 벌어서 짭짤하게 배당 주는 회사 주식을 고르는 건데, 대부분 좀 화끈하게 주는 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나이 든 분들은, 그래서 저는 배당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서, 저는 다른 노력 안 하고 배당 투자만 투자해서 퇴직하고 나서 지금 10몇 년 동안을 네. 아주,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 사람 제 옆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지금도 계속 가고 있냐고. 그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딱 그래요. 나이 든 노인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건 안 해요. 잘 변동성이 큰 거는. 네.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신 그 코카콜라 같은 있잖아요. 거기는 설비 투자를 막 왕창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왕창 버는 게 아니니까 주가가 왕창 오르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거기는 원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니까 배당을 꾸준히 주거든요. 그런 주식이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제가 아는 분도 이제 막 70이 되셨는데 한 네. 20년 동안 배당주 투자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네. 같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네. 월 한 800, 900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뭐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저는 있었어요. 정말 저는 작심하고 배당주 투자에 대한 그 공부를, 그러려면 그런 좋은 그런 주식을 배당주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당 투자의 단점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 단점이 없는 배당주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숙기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화끈하지는 않다는 걸 미리 각오를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 성적에 따라서 배당금이 좀 증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특히 그 일시적으로 고액 배당하는 회사 주식은 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배당하는 거. 갑자기 줄 형편도 아닌데 고일 배당 주는 회사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배당주 투자하는 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종합소득 맞아요. 과세의 네. 대상이 되잖아요. 그게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 2천만 원이 배당금으로 2천만 원 넘어가면은 다른 것 좀 생각해서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또 건강보험료가 좀 네. 산정할 때 올라갈 염려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점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선정 기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는데, 꾸준히 배당을 해왔는가 오랫동안, 그리고 약간씩이라도 올려서 이렇게 배당을 지급했는가, 많이 주다가 그냥 확 떨어뜨리고 이러지 않고 배당 성향이 꾸준했는가 봐야 되는데, 배당 성향은 아시지만은 전체 배당금 중에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 거니까, 보통 배당 성향이 40% 내지 6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해 왔는가. 네. 배당 성향. 네. 전체 수익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40%에서 60%를 꾸준히 유지해 왔는가.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럼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배당주 투자하는 거는 네.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종합소득세 막 다 뜯기고 뭐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꿈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에서 나이 빼고 네, 네. 그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네, 나머지 뭐 보수적으로 투자하실 때 일부 네. 배당주 투자하는 거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이 거의 이제 금융계에 계신 지가 한 50년이 넘으셨는데 네. 그 오랜 기간 한국의 이 투자자들을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요즘엔 또 다시 뭐 코스피 5천 시대에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마당에 뭔가 가장 좀 안타까웠던 점, 뭔가 이런 건 좀 앞으로 좀 다시 좀 잘 생각해라라는 어떤 마지막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테크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자기 일에 소홀해 가지고 낭패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화이어족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 관두고 나가서 재미있게 살자 그런 네, 거겠지만은, 원래 화이어족이 미국에서 보면은 1990년대 말에 시작이 됐는데, 재테크에서 돈 왕창 벌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입을 월급을 받아가지고 극도로 전략해서 네. 60%를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네. 퇴직해가지고 또 생활비를 극도로 전략해서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무슨 일을 하고 사는 게 그게 화이어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도 일에 지치고
회사에서도 뭐 또 여러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재테크에서 돈 왕창 벌어서 퇴직하고 신나게 놀자. 그런 사례를 몇 번 봤어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퇴직할 때까지는 벌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재테크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다시 재취업도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게 유지가 됐더라도 한 40대 50대 돼가지고 자기 옛날 동료들이 직장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자기가 공허감을 느끼는 거예요. 돈은 좀 있지만 그런 일들은 없애야 되겠다. 그런 이제 자기가 재테크해서 돈을 벌는 건 좋은데 그런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제 젊을 때 은퇴하는 게 일할 때는 지치니까 그게 막 부러워 보이지만 막상 그만두면 내일 뭐 하지? 이런 내일도 할 게 없고 내일 모레도 할 게 없으면. 그리고 자기 친구가 정말 40대 50대 뭔가 중요한 위치에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요. 뒤늦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간에 가장 큰 투자인지는 자신의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가 들고 또 일이 얼마나 중요한 금융자산이라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퇴직 예정자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가끔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퇴직금을 2억을 받는데 그걸 어떻게 주식으로 튀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근데 그게 퇴직하고 나서 공격적으로 했다가 날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단계가 언제냐면 현역 시절이에요. 현역 시절이에요. 그때는 현역이니까 젊고 월급도 있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 장기 투자라든지 분산 투자 같은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공격적으로 하되. 근데 이제 조심할 게 할 거가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부터인데 퇴직하고 나면 2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퇴직하면 월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그 인출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요. 모아놓은 노후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을 모았으면 1년에 400만 원 이내에서 꺼내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내 쓰니까. 그리고 남은 돈 9,600만 원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2% 되거든요. 한 3%나 4%나 한 60내더라도 5% 정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퇴직했으니까. 그러면 펀드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포함되는 혼합형 펀드. 주식을 꼭 하고 싶어도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한 40%나 이내로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분처럼 튀기려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다 뭐 반토막 나면 뭐. 그러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목표 수익률을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하는 거다 하는 게 하나가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2단계에서는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단계로 옮겨야 되니까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안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꺼내 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첫째가 연금 소득이 있어야 돼요. 연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100만 원쯤 받는다. 그러면 안 꺼내 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퇴직하면 절약을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역 시절에 60 내지 70% 수준으로 생활비를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줄이고 뭐 지방으로 이사를 가든지 그래서 생활비를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허드렛 일이라도 일을 해서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그러니까 2단계 더 중요한 거는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안 꺼내 쓰는 노력. 원금을 지켜야 된다. 뭐 원금이 아니더라도 안 꺼내서 그래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3단계가 언제 시작이 되냐? 대개 이제 80 정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이죠. 그때는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금융상품 예금처럼 원금 깨먹을 염려가 거의 없는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면 안 된다.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얼마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욕심을 좀 줄이는 그런 노력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늘 강창희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눈 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아주 길게 플랜을 좀 세워야 되고 이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때그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고 공부해가지고 차근차근 해놔야 된다. 나중에 뭔가 몰려가지고 급하게 막 하려고 하는 때에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강창희 대표님 모시고 노후 대비와 자산 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 영상 잘 참고하셔서 좋은 노후 대비 하시길 바랍니다. 대표님도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미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